네, 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신형 4세대 소렌토가 새로이 출시를 하였고, 새로운 기록과 함께 새로운 역대급 흑역사로 돌아왔습니다. 흑역사는 영상 중반부터 다룰 예정이고요. 우선 새로운 슬로건인 New Life Platform 소렌토란 슬로건을 내걸고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슬로건 안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새로운 라이프가 시작되는 저녁 있는 삶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으며, 또 하나는 3세대 플랫폼 적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아 패밀리룩을 적용하여 헤드라이트와 그릴 상단부가 이어진 모습부터 그 밑으로부터 새로운 캐릭터 라인들이 나오면서 그려지고, 헤드라이트 안의 LED 램프는 더욱 영롱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더 우람해진 외관과 또 그런 외관과 함께 좀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캐릭터 라인들이 생겼고요. 다만 전체적인 가로형 배치의 후면 리어 램프는 세로로 약간의 언밸런스가 보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세로형 램프를 보았을 때 텔루라이드가 연상되었을 텐데, 전체적인 디자인의 조화나 실내 내부의 통일성까지 텔루라이드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물론 실내 구성에서도 BMW의 레이아웃이 느껴지는 텔루라이드보다 독창적인 느낌이 사는 그런 실내는 참신했지만, 마치 건담의 그런 가슴 파츠 부분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제가 프라모델을 좋아해서인가 봅니다. 풀 체인지 K5처럼 편리한 기능들과 함께 기어 노브가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요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K5에 이어서 4세대 소렌토도 대박 사전 예약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죠. 마치 패션쇼의 화려한 워킹 속에서 바로 넘어지는 모습 같은 형상인 것처럼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계약의 70% 이상을 차지했었던 국내 브랜드 최초 하이브리드 모델의 에너지 소유를 CC로 따지면 고작 2cc 차이로 통과하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정말 완성차 업계에서 이러한 미흡한 행정상의 실수가 나타나서 하루 만에 하이브리드 사전 예약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브랜드로는 사상 첫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하이브리드 모델인 기아차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배기량 2cc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 기아차는 소렌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 계약에 나선 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에 1.6 가솔린 터보 모델, 5인승의 17인치 휠 전륜 구동 기준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3km이다. 24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보면은 1000에서 1600cc 미만인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 기준은 15.8km이다. 연비 기준에 불과 0.5km, 리터당 그 0.5km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면 거꾸로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배기량을 2cc만 늘렸어도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즉,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 친환경차 인증 연비의 기준이 14.1km로 내려간다. 참고로 같이 나온 소렌토 2.2 디젤 모델의 연비는 14.3km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연비를 좀 더 향상시키지 못했거나 적어도 친환경차 인증 배기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차 등은 저공해 친환경차로 인정받으면 각종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소렌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가격은 3,520만원에서 4,100만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자 개별 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143만원이 올라가게 됐다. 또한 취득세 90만원 할인 혜택도 날아가면 더욱 구매자는 낮은 모델이 233만원을 더 주고 사야 할 상황이다.
기아차는 기존에 공지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 계약은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사전 계약 고객에게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 연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하겠다.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렌토 디젤 모델의 사전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보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이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혹시 디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아 자동차의 대리점 내에서는 디젤로 옮겨갈 시에 30만원에서 50만원 현금을 주거나 또한 엔진오일 교환권이나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약 한 100만원 정도의 보상안을 맞춰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을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지만 어쨌든 보상안이 나왔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일은 벌어졌고 이제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하는데 너무나 아마추어 같은 격이죠. 중소기업이나 어떤 또 미흡한 업체도 아니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굉장히 쪽팔린 상황입니다.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보다도 훨씬 못한, 진짜 동네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은 상황이죠. 우선 GV80을 시작으로 갑작스레 높아진 국산 럭셔리 SUV의 열풍, 그리고 준중형급에는 셀토스가 소형의 럭셔리를 추가하였고, 대형급에서는 GV80이 이젠 중형급 SUV의 럭셔리함을 세우는 것이었을까요? 5천만원. 새롭게 이 하이브리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판매를 하려면은 세제택에 이 떨어져 나간 금액이 다시 포함되어서 오를 수밖에 없죠. 풀옵션 가격이 약 5천만원에 육박하는 이 SUV, 물가 상승률을 말하기엔 현재까지도 노제팬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 내수 시장의 자동차 시장은 10년 가까이 금액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출시된 팰리세이드가 가성비가 더 좋고 싸게 잘 나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의 본질보다는 화려한 터치 및 무드 등,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것에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의 손해를 내수 시장에서 만회를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풀 옵션가 5천만원대에 이르는 4세대 소렌토와 금액대로 크기 및 옵션 등등 다 무시하고서 단순 금액대로 수입차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0년 지프 체로키, 2020년 렉서스 UX 하이브리드, 렉서스 NX 하이브리드 하이 트림, 그리고 BMW X2 할인 들어가면 중간 트림까지, BMW X1 거의 프로 가까이요, 쉐보레 트래버스 프로, 그리고 링컨 노틸러스는 깡통으로 시작하지만 애초부터 수입되는 깡통 트림이라도 웬만한 옵션을 다 있습니다. 인피니티 QX50 중간 트림, 그리고 DS7 크로스백 프로, 혼다 파일럿 중간 트림, 제규어 이페이스 하이 트림, 푸조 5008 GT 프로, 푸조 3008 GT, 그리고 링컨 MKC, 미니 컨트리맨, 쿠퍼 S, 볼보 XC40 풀옵션, 벤츠 GLA 프로. 네, 이 정도까지 나열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소렌토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이커의 옷이나 제품들 혹은 명품을 살 때 같은 금액선에서 일반 메이커 제품과 고민할 때는 분명 명품의 질이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나 좋은 메이커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네임밸류입니다. 현대 기아가 많은 성장을 하였고 글로벌 탑5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성장을 하였는데, 기아 같은 경우 텔루라이드가 북미에서 올해 SUV 상을 받고 평이 좋을 정도로 큰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다수의 현지 사람들의 인식은 오마이 기아, 마이 키어.
심슨의 오마이 기아, 이런 식의 비꼬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의 용이성이나 편리함 및 정비 가격에 관해서는 국내 내수차가 분명 메리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현대기아의 AS에 대한 용이성과 편의성은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새 차에 관하여 AS 기간의 연장이나 프로모션 등 수입자도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서비스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충분히 고민해볼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태에 관해서는 정말이지 대기업의 행정 처리의 프로세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자로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구조 방식에서, 기업 구조 방식에서 나오는 단점에 최고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지죠.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검토와 검색을 했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개발 기간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이랬다라고 쳐도 이해가 갈까 말까지만, 현재 하이브리드 기준법은 시간이 한참 전에 행정법 내용이기에 그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태는 벌어졌고 보상안에 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전 계약자까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세제 혜택에 대한 못 받는 부분의 현금 보상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값이 이제 올려진 상태로 판매가 되는 거죠. 어차피 기아차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90%까지 사전 예약으로 채워졌기에 이만큼까지만 출고시킨 후에 내년 연식 변경해서 새롭게 다시 그거에 맞춰서 인증을 받아서 재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큽니다. 이 초유의 사태에서도 이제서야 보상 방안이 제대로 나왔고 그리고 발표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진정 글로벌 기업의 대응인가도 싶네요. 네, 이번 화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꼭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요즘 자꾸 힘 빠진 소식만 들려오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들 힘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를 까는 듯한 이런 소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가, 현대기아의 이 자동차가 어떤 정말 내구성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판매에 있어서도 일본의 렉서스라든지 일본 차를 앞질러서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